한겨울에 못 먹으면 몸살 난다 할 정도로 날이 찰수록 살이 차는 꼬막. 다른 꼬막 형제들에 비해 덜 알려진 피조개 역시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피조개는 이름 그대로 살과 그 체액에 헤모글로빈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장 맛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린 향이 없고 씹는 맛이 일품인 피조개는 볶음으로도 회로도 무침으로도 좋은 팔방미인 식재료. 살점이 풍부해 초밥 재료로도 제격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초밥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피조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일본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했어요. 크기의 영양, 한 번 맛보면 압도당하고 마는 맛까지. 꼭 앙담은 껍데기 속 비밀을 가득 품은 녀석. 푸른 바다의 맛을 머금은 붉은 속살의 피조개를 찾아갑니다. 육지위 작은 바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가망만과 여자만 갯벌을 품은 조개의 천국답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각종 조개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피조개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요즘 철이에요. 겨울에 많이 물량도 많이 나고 영양가도 많고 맛있고 쫄깃쫄깃하니 맛있고 생으로도 잡수고 또 뭐 스키야키도 해서 드시고 여러 가지로 다 해서 드시면 돼요. 붉은 피를 품은 조개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피조개. 흔히 피꼬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꼬막에 비해서 조금은 생소한 녀석입니다. 피조개는 돌조개과에 속하는 조개인데 돌조개과에는 우리나라에는 피조개라든가 꼬막, 새꼬막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조개는 1980년대까지 한 5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 조개입니다. 최근에는 그 생산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한 2,000톤 정도가 생산돼서 앞으로 생산이 많이 늘려야 될 품종입니다. 돌조개과 삼형제인 꼬막과 새꼬막 그리고 피조개. 참꼬막이라고도 불리는 꼬막은 껍데기에 홈이 깊고 골이 적은 반면 새꼬막은 홈이 얕고 골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피조개 역시 외형은 꼬막과 비슷하지만 몇 배 이상의 크기를 자랑하죠. 피조개가 크기도 가장 크고 껍질 부분에 껍데기 부분에 거의 한 42줄 안팎의 그 방사능 골이 있습니다. 골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에 그 18개 정도의 그 골이 있는 꼬막이라든가 30개 정도, 32개 정도의 골이 있는 새꼬막하고 그 형태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한때 고급 조개로 일본에 전량 수출되면서 국내에서는 좀처럼 먹기 힘든 귀한 음식이었던 피조개. 하지만 최근에는 양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해마다 뿌려야 돼요. 이걸 작업하고 뿌리고 작업하고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한 10년 전까지는 폐사율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안 했어요. 뿌리면 다 죽어버리고 뭐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안 했습니다. 요즘 와서는 조금 성장률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1년 만에 성장이 아주 한 93% 사니까 100% 산다고 봐야죠. 근데 1년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폐사가 됩니다. 이게. 피조개는 크기가 커 오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꼬막 중 가장 수명이 짧고 빨리 성장하는데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가량 키워 출하합니다.
하지만 워낙 까다로운 녀석이라 육지에 둘러싸인 여수 가망만이나 창원 진해만 정도에서만 양식이 가능하죠. 피조개는 수심 5m부터 수심 한 50m 사이에 주로 서식합니다. 저질은 그 모래 저질이 고운 모래 저질에 주로 서식하게 되는데 피조개 성장에 최적의 환경이라면 식물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저질이 안정적이고 수온 등 환경 변화가 심하지 않는 곳이 최적의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조개는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갈고리를 단 형망이라는 어구로 채취하는데요. 갈고리가 펄 바닥을 긁으면서 피조개를 캐내는 방식. 수심이 깊을수록 피조개의 크기도 굵어진답니다. 약간 수심이 깊은 쪽이 좀 성장률이 좀 낮습니다. 그 얕은 쪽에도 잘 크는데 이제 작년도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만 듣고 좁은 공간에다 많은 양을 좀 뿌려봤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성장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소량으로 뿌려볼까 싶습니다. 형망배가 끌어올린 피조개는 곧바로 바지선으로 옮겨져 세척과 선별에 들어가는데요. 웬일인지 빈 껍데기가 태반입니다. 다 바다에서 탭으로요. 탭으로 많이 뿌려갖고 탭으로. 낙자도 까먹고 꽃기미도 그걸 까먹고 이제 까먹어요. 피조개는 신선도가 생명. 운반선이 수시로 바지선을 오가며 피조개를 무트로 옮기는데요. 운반선에 물건 실으랴 다음 선별 물량 받으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2차 선별을 빼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별한 것은 초모래 이제 할 때 벨트가 돌아가니까 껍데기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주내려고 다시 그러면 다시 주면 요거 나오잖아요. 다시 주면 이게 바로 못 보내요. 요거 캐리 갖고 보내야죠. 다시 선별해갖고. 속이 꽉 찬 피조개는 10kg 단위로 포장되고 속이 빈 껍데기는 화세 기계로 곱게 갈아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빈 껍데기를 곧장 바다에 버리거나 육상에 방치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이죠. 요걸 작업을 안 하고 만약에 놔둔다면 요 양은 적겠죠. 그러나 수십만 개가 벌 속에서 썩으면 바다는 오염되고 방법이 없어요. 내년은 기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공동체에서 적자를 봐도 청소를 하는 이유는 안 캐내면 다음 바람을 쐬고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인제 까진 것은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요 속이 뻘이 들어가고 차갑고 속이 닿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뻘이 썩어. 피조개 양식뿐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까지 고민하는 안포마을 사람들. 그 열정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어촌수산개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한 가공법이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탈각을 해가지고 이제 삶아서 급냉을 시켜서 이제 그 1kg씩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제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만들어 먹기가 쉽게요. 주로 횟집에서 밑반찬으로 등장하는 피조개. 그나마도 붉은 피가 흥건한 채로 나와 손이 잘 가지 않는데요. 때문에 안포마을에서는 피조개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과 가공품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적당히 두껍고 단단한 육질 덕분에 바다의 육고기라고도 불리는 피조개는 볶음, 구이는 물론 조림으로도 안성맞춤이죠. 피조개 장조림은 이제 여러 가지 육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매실액기스 좀 첨가하고 지금은 젊으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짜게 안 드시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맛있습니다. 초밥의 나라 일본에서도 고급 재료에 속하는 피조개. 붉은 조개라는 뜻의 아카가이라고 부르는데요. 피조개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손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칼을 깊게 넣다 보니까 이제 살이 손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피조개 껍질을 꽉 잡고 있는 관자 부분만 살짝 턱 끊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턱 끊어주고 여기서 톡 또 반대 방향으로 톡 끊어주고. 껍데기를 까서 내장을 깔끔하게 발라낸 피조개는 몸통과 날개를 분리해 사용합니다. 몸통은 잔칼집을 내 연하게 만들어 초밥으로 쥐어내고 날개는 길게 펴 김밥으로 말아내죠. 새콤달콤한 양념에 묻혀낸 피조개 무침은 밥 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좋고 채소와 치즈를 가득 얹은 그라탕은 가리비 그라탕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합니다. 피조개의 습성이 쫄깃쫄깃하고 이 성분을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오래 삶아버리거나 오래 요리를 해버리면 그 피조개가 갖고 있는 쫄깃쫄깃한 부분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너무 오래 삶지 마시고 그 피조개의 고유한 맛을 즐기시려면은 시간을 좀 단기적으로 회로도 드시니까 산란을 앞두고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피조개. 아이 주먹만한 피조개 서너 개면 밥상 위에 바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맛.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피조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초밥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피조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일본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했어요. 크기의 영양, 한 번 맛보면 압도당하고 마는 맛까지. 꼭 앙담은 껍데기 속 비밀을 가득 품은 녀석. 푸른 바다의 맛을 머금은 붉은 속살의 피조개를 찾아갑니다. 육지 위 작은 바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가망만과 여자만 갯벌을 품은 조개의 천국답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각종 조개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피조개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요즘철에 겨울에 많이 물량도 많이 나고 영양가도 많고 맛있고 쫄깃쫄깃하니 맛있고 생으로도 잡수고 또 뭐 스키야키도 해서 드시고 여러 가지로 다 해서 드시면 돼요. 붉은 피를 품은 조개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피조개. 흔히 피꼬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꼬막에 비해서 조금은 생소한 녀석입니다. 피조개는 돌조개과에 속하는 조개인데 돌조개과에는 우리나라에는 한겨울에 못 먹으면 몸살 난다 할 정도로 날이 찰수록 살이 차는 꼬막. 다른 꼬막 형제들에 비해 덜 알려진 피조개 역시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피조개는 이름 그대로 살과 그 체액에 헤모글로빈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장 맛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린 향이 없고 씹는 맛이 일품인 피조개는 볶음으로도 회로도
무침으로도 좋은 팔방미인 식재료. 살점이 풍부해 초밥 재료로도 제격입니다. 비조개라든가 꼬막, 새꼬막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조개는 1980년대까지 한 5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 조개입니다. 최근에는 그 생산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한 2,000톤 정도가 생산돼서 앞으로 생산이 많이 늘려야 될 품종입니다. 돌조개과 삼형제인 꼬막과 새꼬막 그리고 피조개. 참꼬막이라고도 불리는 꼬막은 껍데기에 홈이 깊고 골이 적은 반면 새꼬막은 홈이 얕고 골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피조개 역시 외형은 꼬막과 비슷하지만 몇 배 이상의 크기를 자랑하죠. 비조개가 크기도 가장 크고 껍질 부분에 껍데기 부분에 거의 한 42줄 안팎의 그 방사능 골이 있습니다. 골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에 그 18개 정도의 그 골이 있는 꼬막이라든가 30개 정도, 32개 정도의 골이 있는 새꼬막하고 그 형태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한때 고급 조개로 일본에 전량 수출되면서 국내에서는 좀처럼 먹기 힘든 귀한 음식이었던 피조개. 하지만 최근에는 양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해마다 뿌려야 돼요. 이따 작업하고 뿌리고 작업하고 뿌려야 되는데 왜 그 전에 한 10년 전까지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 뿌리면 다